10억 1천만 원.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가던 날 이 거래에 울산 원해농협이 등장합니다. 농협에서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건데요. 농협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10억 4천만 원. 빌려준 돈보다 근저당권을 20%에서 30% 정도 더 설정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춰보면 실제로 빌린 돈은 8억 원 전후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땅값의 대부분을 빚으로 낸 셈입니다. 이 정도의 돈을 빌리면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1년에 내야 할 이자만 1천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박 씨는 2022년까지 이 땅을 울산 원해농협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평당에 2,000원인가? 뭐 얼마 하여튼 그 얼마인데 전체 3,000평인데 1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뭐 내 욕심 같아가지고는 뭐 계약이고 뭐 다 할 필요 없이 1년에 700만 원 그럼 다른 거 하겠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쓸 수도 없고 임대료의 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땅에 10억 원씩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 10억 주고 3,000평을 10억 주고 살 때 있어요. 거기 말고 다른 데라도. 투자하시는 개념으로 사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비싸면 누가 사겠어요. 비싸면. 그냥 막 투자 차원에서 그걸 하고 저도 뭐 그쪽에. 인근의 부동산을 찾아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10억이면 거의 30만 원에 샀단 말이네. 네. 30만 원 같으면 조금 비싸게 샀겠네요. 여기를 하면.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있는 땅일까요?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마침 이 거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가 이 물건을 지금 보니까 전에 좀 주인이 팔아달라고 우리한테 한 물건 내놓은 물건이거든요. 35만 원 정도 받아달라고 내놓은 땅입니다. 못 팔아줬죠. 왜요? 그때 살 사람이 평수도 많고 살 사람이 없어가고.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린벨트인데 그게 아무것도 못하죠. 그린벨트니까요. 개발 제한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농사 짓는 거 말고 가손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땅값이 엄청 오르거나 앞으로 뭘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거네요? 예, 그렇죠. 땅값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가 임대료를 받아서는 땅을 사느라 빌린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거래.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 우리가 뭐 바보지. 하는 사람이 말을 잘했겠지. 자기 안 걸릴 만큼은 뭐 근데 투자 가치라고 보기에는 제로. 전에 우리 같으면 투자 안 하지. 그린벨트라서? 그린벨트도 그렇고 뭐 수익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 적자입니다. 그 농사짓는. 그러면 이 땅을 판 사람, 조합장의 친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도 비슷해서 어차피 나도 뭐속 시끄럽고 뭐 괜히 뭐 동생 참 이러면서 나와서 그래서 뭐 사람 속 시끄러워. 사람은 되게 좌번이고 뭐고 다 취하고 되지. 형님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어리숙해. 그래서 땅 그거 150평, 140평 팔아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홧김에 땅 거의 다 과손거의 다 팔아먹고 결국은 우리는 과손 다 떠나버리고 집도 집대로 날아가버리고. 원해농협에도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팔았고 박 씨에게도 시세보다 싸지는 않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땅을 다 팔고 나면 지고 있던 빚을 다 갚거나 다 갚고도 돈이 약간 남을 수준입니다. 땅을 사준 박 씨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조합에 사는 일을 협조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선배님이고 해서 안 합니다. 뭐 그걸 못하겠다. 거절은 못하겠다. 박 씨는 오랫동안 건설업을 해왔고 울산 원해농협의 조합원도 아닙니다. 혹시 조합장이나 조합장의 친형과 평소에 알고 지내서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건지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를 받아주고 원해농협의 임대 사업도 허락해준 것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씨랑 원래 아시던 사이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딴 소식을 내신 거예요? 네?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소식이 됐어요? 오늘 그냥 뭐 자기 우리가 필요하다고 알아보니까 자기도 판다 그러고 우리도 네. 땅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모르죠. 뭐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건 없는데. 아 부동산에 통해가지고 매매를 했죠. 박사하고는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매매 과정에서 아는 사이. 그건 뭐 그 이상은 없죠. 뭐. 그리 박씨 내가는 금시초문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요. 나가. 울산 원해농협은 이렇게 불리한 거래를 한 구매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매매가 10억 1천만 원이 오고 간 땅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10억 4천만 원입니다. 이걸 평범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많이 빌려줬네. 보통 보면은 그만큼 잘 안 빌리는데 그건 뭐 어떻게 식으로 했겠네. 보통 보면은 그 정도 같은 미국 빌려주고 한 8억 정도 설정, 7억 8천을 설정하든지 그 정도가 정상인데. 원해농협 스스로가 꽃가루 생산단지 사업을 하느라 빌려 쓰고 있었던 땅입니다. 생산단지의 임대료로는 이자도 갚기 힘들 만큼 많은 돈을 사정을 알면서 한 번에 빌려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합장 친형의 땅을 사준 사람이 일방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해줬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저 좋은 뜻으로 땅을 사줬고 빌려주고 있었다는 말을 믿기에는 땅의 규모도 너무 크고 돈도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유희정 기자, 사실 계약했는데 양쪽의 이익과 손해가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다 수상한 거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거래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일 겁니다. 문제는 이 거래에 울산 원해농협의 돈이 수억 원씩이나 들어갔다는 점이겠죠. 돈을 빌려주는 울산 원해농협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나본 전문가들마다 농협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땅은 원해농협에서 스스로 꽃가루 생산단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도 보고 구입도 해본 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필 이런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땅이 조합장 친형이 갖고 있던 땅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유희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농협이 하는 활동은 그게 무엇이든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농가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것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도 결국에는 조합원, 농민들의 수익과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농협 자체의 판단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래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거래에 공교롭게도 조합장 가족의 이익이 걸려 있다면 과연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탐사기획 돌직구 40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